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 2025년 돼서 받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진짜로 올해는 기분 좋은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작년에도 그렇고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좋은 결과를 많이 얻으셔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이번에는 교과서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 여기서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부터 계속 교과서 분석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과서를 보니까 진짜 바뀐 것도 많고 선생님들께서 얻어가실 게 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교과서 분석반의 목표랑 이런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과서 분석반은 이제 기초 이론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임용시험이 범위가 워낙 넓은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각각 이제 출판사마다 들어가셔서 이제 교과서를 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뭘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교과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교과서에는 이제 또 다 담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체 교과서를 지금 다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15대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했었는데 20이 되니까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교과서 분석반 신청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수업 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 서양음악에서 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음악사가 좀 되게 중요하죠. 원래 이제 1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서양음악 비중에서 서양음악사가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요즘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론이랑 또 예상치 못했던 악기론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또 강조가 됐어요. 근데 그게 교과서에 사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론 서양음악사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1, 2, 3으로 지금 첫 주, 둘째, 넷째 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그 2랑 3 사이가 띄어져 있냐면은 음악과 극이라는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그냥 음악만으로 듣는 예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극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오페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전, 낭만 요쪽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서는 오페라를 얘기할 때 음악사 흐름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뮤지컬이라든지 영화음악이라든지 게임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어떤 오페라, 어떤 아리아가 이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그런 거랑 더불어서 교과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 그런 거를 저희가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주차 하고 나서는 4주차 때 이제 20세기 음악. 그래서 20세기 음악은 시험을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막 엄청 깊이 있게 막 디테일한 게 나온다기보다는 중요한 것들 안에서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웬만하면 교과서에 다 있고, 또 이번에도 지난 15 개정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20세기 음악이. 그리고 대중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자, 이 대중음악 하면은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음악과 산업, 음악과 문화, 사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22에서. 그게 이제 저작권이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15대만 해도 저작권 바로 알기 요 정도, 그리고 저작권은 우리 소중해야 된다 이런 것 정도였자면, 이제는 이제 저작권의 종류라든지 그거가 이제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창작이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국악 창작은 잠깐 논외로 하더라도 선율 창작, 리듬 창작부터 해서 이제 형식에 따른 창작,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창작, AI 창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미디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만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급의 어떤 행사를 위한 UCC라는 말을 요즘 정말 잘 안 쓰긴 하는데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UCC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이제 제작하는 거, 그 음악 극은 당연히 많이 들어있고요. 음악 극이랑 학급 뮤지컬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다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창곡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차 때 선생님들이 노래를 다 하실 곡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미리 보면서 이것들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이것도 보시고 동시에 또 어떤 곡들을 주로 다루는지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시면서 사실은 지금 1년의 초반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기도 같이 잡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반기가 되면은 공부할 시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새로 나온 곡은 별로 없었어요. 예술가곡 보니까 새로 나온 곡은 별로 없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일 많이 된 것부터 순서대로 해서 이제 목록도 다 정리해서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국내 거랑 국외 거 보고 대중음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같이 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실 거고, 되게 빡빡하지만 이제 기악을 이제 연주 형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이런 교과서 기악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 기악들은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텅잉 주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면 이제 연주의 형태는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독주부터 이제 중주, 합주, 그 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이런 형태들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악기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거 모아놨고 그날 이제 이어서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악기들 이런 것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악기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할 텐데 이런 악기들은 이제 국악도 그렇고 서양음악도 그렇고 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직접 해보시는 시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가상악기 보이시죠? 그래서 요 파트가 물론 이제 창작 때도 저희가 좀 다룰 거기는 해요. 그래서 창작 때랑 이제 요때 가상악기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아예 15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좀 미리 유튜브도 보시고 또 각자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작곡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가상악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를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은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8주차 때는 지금 총괄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7주까지가 되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진도가 덜 나간 게 있다. 이러면 이때 조금 보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괄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배운 내용만 가지고 이제 실제 시험 유형으로 이제 A, B형 해가지고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 등수는 내지 않을 거고요. 근데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인강생들까지 다 같이 해서 시험을 보시면은 제가 점수랑 첨삭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때 처음으로 이런 유형으로 첨삭 받아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나는 이런 첨삭은 조금 익숙한데 이런 문제를 또 이제 배운 대로 보는 건 또 처음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또 각자 상담을 하셔서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하실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합격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정말 절반이 합격을 1차를 다 하셨고 이번에는 절반은 조금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거의 절반. 그래서 이제 한두 명 차이 이렇게 있게 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정말 합격률이 정말 최고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끝까지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1, 2월 달이 제일 이제 희망찰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 등록을 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선생님들이 좀 생각처럼 그렇게 다 가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좀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보니까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할 거냐면은 이제 1월 중반까지다. 1월 중반까지 저희가 2차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내년 1월 중반, 그러니까 올해 말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작년 시험 보신 분들이 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체력이랑 정신력이 다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지 하반기 때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아마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 그 전체 계획도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1월부터 예를 들어 내년 1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6월, 7월 해서 상반기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1, 2월에 저희가 교과서 분석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죠. 그 다음에는 3에서 5월 동안에 심화반에서 이제 쭉 한 바퀴 돌려서 공부를 끝을 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했을 때는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씩 막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 공부하신 게 조금 이제 많아요. 이제 엄청 쌓여있단 말이죠. 한 5월쯤 되면 힘드시단 말이죠. 그래서 6월 달 때는 이때는 이제 기출을 전체적으로 쭉 한 달 동안 기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동안 조금 밀렸던 공부도 보충해 가시면서 기출 유형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저희가 해야지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는 시간이 6월입니다. 근데 이때를 끝으로 해서 저희가 공부는 이제 마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양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덜으셔야 되는 게 11월에 시험 볼 때까지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5월까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건 다 끝났고 6월 달에 시험에 적응을 시켜서 이제 7에서 9월 동안에 이제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에서 11월 동안에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때는 뭐냐? 이때는 공부했던 거를 제가 문제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이 약간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실 텐데,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 교과서 혹은 이제 심화반 때 나왔던 그런 본문에 있는 거를 제가 문제로 바꿔드리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꺼내는 연습, 요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성적이 정말 높으신데 시험 때 요만큼 모자라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번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공부 양은 더 이상 늘릴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똑같이 문제를 푸는 이 능력은 정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때부터는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실력까지 늘어가고, 이때는 특히 답을 작성하는 요령, 요런 거를 또 모의고사 때 저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첨삭을 쭉 해드리면은, 분명히 답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답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보면은 이 점수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요대로 했으면 맞고 요대로 안 했으면 틀리고 요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저희가 서술형 문제다 보니까 분명히 답은 맞겠었는데 그 뒤에 서술이 틀렸어 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좀 뭔가 부족하게 썼다든지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은 이제 채점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건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문장이 구조가 안 맞으면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에서 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리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10월, 11월 요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이 11월 그 셋째 주 토요일 날에 중요한 것은 점수가 높은 거지,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월, 2월 요때는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2차에는 이미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는 교과서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그때 이미 뭐 가상학기 쓰고 막 이런 거 이제 2차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시업 실현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그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저작권이라든지 창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미디 파일에 대한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떤 그 파일 형식이냐, 웨이브냐,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1차 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 2월 달에 어디까지 시험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요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부하는 범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암기가 교과서에 있는 것만큼은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이 내용을 정말 그 본문은 교과서로만 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보면서 이제 눈에 익히시다가 이제 문제를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안 보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보를 예를 들어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원래 고대 중세에는 어떤 곡들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 제목에다가 뭐 세이킬로스 비문이고 여기다 특징이 뭐고 이런 거를 적어놨었어요. 근데 지웠어요, 제가. 왜 지웠냐면은 이거 선생님들이 직접 안 보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는 보면서 한번 보완해 보시고, 저랑 같이 설명 들으면서 이거를 마무리하시고, 요렇게 3번 정도 하면은 완벽하게 외워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선생님들은 자료가 또 이미 많으실 거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료가 어떤 수업에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외워서 내가 꺼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 볼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거를 꺼내는 연습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1, 2월에 목표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요. 지금 또 이제 수업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있으셔서 또 인강 선생님들 여기 칠판 보시면은 제가 다음 카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가입을 하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수업 때 패드 가져오세요 막 이런 공지를 막 미리 카페에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오늘 좀 불편한 거 좀 너무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선생님들 다 다음 카페 가입하셔서 등업 신청하시고 나면은 이제 25년 게시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제가 수업별로 공유 드라이브를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등업 신청하시면서 이제 다 제가 그 공유 드라이브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수업마다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다르고 해가지고 좀 그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각 수업별로 드라이브 만들고 각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댓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만 좀 제가 오늘 올려드려서 조금 이제 바쁘셨을 텐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미리미리 올려드려서 선생님들이 좀 보시고 오실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2차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서양음악은 이렇고 국악은 저희가 내일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는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직강 기준으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이론하고 화성학이 가는데 이거 물론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음악을 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악사의 비중보다는 이제 이론이랑 화성학 형식 파트 이쪽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화성학이랑 형식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를 했을 때 정말 만점을 노릴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 정말 모르는 부분 내버리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이번에 씻긴굿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대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물론 저희도 대비를 하겠지만 근데 화성학 형식은 대비를 해놓으면 어렵게 나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상반기에 반드시 화성학 형식을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이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제가 정말 이번 시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서점, 대학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이론책 막 이런 거 뭐 좋은 게 있나 쫙 봤는데 정말 김홍인 선생님 이 책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두께도 딱 적당하고 여기 있는 거를 저희가 보아서 아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꺼내서 풀 수 있게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같이 첫 2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을 같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음악의 기초이론은 설명하고 문제 풀고 외우고 요게 전부이고요. 그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같은 경우는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를 잘 하시고 예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양음악이랑 이제 화성학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서 내가 화성학 할 때는 좀 피아노로 쳐보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집에서 푸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공부 계획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강의 계획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스터디를 이제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직강이랑 인강이랑 이제 뭐 직강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원하시는 것들 적을 수 있게 이제 글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자신이 원하는 스터디 방향을 써주셔야지 좀 맞는 분들끼리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선생님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뭐 성함만 보고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좀 배경적인 거 알고 원하시는 방향을 좀 알아야지 좀 스터디 매칭의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통화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저랑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얘기를 저는 나누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요것도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같이 통화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연락처도 다 알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어차피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실 수 있으신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수강하는 선생님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막 세월아 내월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딱 2월 달까지 하고 이제 딱 닫을 건데 이제 요거는 어떤 목적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퀴즈 같은 걸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되게 좋아. 그럼 선생님들하고 공유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직접 물어봐 주셨을 때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쟁을 물어보셨어. 근데 아쟁 전공자가 계셔. 그러면 그분이 막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최종 모의고사반 때 처음으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봤는데 되게 좀 저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같이 있는 느낌도 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아닐 때는 또 혼자 공부하면 또 외롭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서 좀 저도 같이 연결돼 있는 느낌 나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 건데 이거는 필참 뭐 이런 거 아니시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고 이제 잡담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얘기들 위주로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아마 밤에 올릴 테니까 뭐 넉넉하게 내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잠깐 쉬는 시간 5분 정도만 가지고 이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